예전에 오제이튜브님이 챗GPT 등장이 절대 개발자에 대해서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챗GPT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개발자. 인공지능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이 생기는 것까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요거는 확실해요. 챗GPT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인공지능 관련한 개발자 직종이 호황이면 그에 따라 도태되고 없어지고 불황이 오는 개발자 직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 해온 업무 중에 인공지능에 대체할 것 같은 직종 계열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우선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어느 분야든 인공지능이 완전 먹기는 쉽지 않아요.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프론트긴 해요. 비효율적인 프론트를 만들면 뭐 이런 화면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대략 뚱땅뚱땅 만들 수는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어디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 최적화하고 창의적인 부분을 넣는 건 아직도 좀 잘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쓰고 소스 코드를 줘도 일반인들은 그 소스 코드를 어떻게 적용해서 서버를 호스팅하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언어를 만들어줘도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뭐 한 90%가 모르지 않을까요? 95%가 모르잖아요. 이게 다 이제 우리 고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가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해서 막 며칠 거리니까 100만 원 받던 거 그냥 빨리빨리 해서 그냥 명령어하고 갖다 붙이고 이렇게 쓰고 좀 고쳐줘가지고 뭐 10만 원에 해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뭐 코드를 짜주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지만 그 결과를 쓰는 거는 결국에 사람이고, 그리고 얘가 제 기준에는 뭐 요즘에는 챗GPT가 막 빙도 막 갖다가 검사하더라고요. 근데 빙을 쓴단 말이야, 얘가 검색을. 뭐 구글을 쓰면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써보면 아직은 개발자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한번 쓰면 쓸수록 많이 들어요. 저희가 서비스를 내는데 시간 단축에 도움이 굉장히 된다는 동의를 하지만 오히려 그건 좋은 거잖아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개발하는데 시간 빨리 단축되고. 근데 이게 개발자를 대신할 수 있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림 그리는 능력이요, 기본 지식이랑. 그래가지고 또 같은 얘기 하는데, 지금도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 사랑하는 제 직원, 그 직원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요. 결국에 뭔가 철권 기술처럼 배우면 안 된다,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걸 가져다 붙여다 쓴다, 이 말인데 이거는 아직은 못해요. 제가 본 AI들은 그걸 하는 애를 못 봤어요, 아직은. 그것까지 보면은 뭔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뭔가를 진짜 다 조각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AI가 나온다? 근데 지금 구조상은 힘든 것 같고, 그게 나오면 그때 얘기가 바뀌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는 건 AI가 어느 정도 대처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AI가 없더라도 뭐 앱에서 적당히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간단한 앱은 만들잖아요, 지금도 AI 없이도. 그런 거는 AI한테 시켜서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뭔가 상품이 되고 돈이 되는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정형화된 게 아닌 게 많아가지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거여서 아직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인공지능 개발자는 국내에서는 아직 석사가 아니면 취업하기 힘들고, 사실 인공지능 분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도 아직 안정적인 아이템을 만드는 곳이 적어서 지금 당장은 AI 스타트업들이 신입 개발자를 채용할 여력도 안 보이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한국에는 인공지능 IT 분야가 제대로 정착해서 신입을 제대로 채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적으로 동일합니다. 왜냐면 이게 정부가 밀어주는 과제들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날파리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기서 만약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부과제 해본 사람들은 다 동의할 거예요. 정말 정부과제 돈을 가지고 진짜로 실속력 있게 쓰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근데 심지어 몇백억 단위도 그래요. 제가 사실 몇백억 기업, 엄청 많은 기업이 모여서 하는 과제를 최근에 이제 제주도 워크숍을 갔다 왔어요. 그 결과물을 제가 알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정말 개발자로서 보면 저희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3명이서 만드는 게 더 나아요. 그 정도 수준을 만들어요. 수백억을 들여놓고. 이거 정말로 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거기에, 물론 그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 못하지만 차라리 우리 직원 3명 데리고 만드는 게 더 나아요. 진짜 그 정도의 퀄리티를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파티를 해요. 그게 정부과제의 실체예요. 그래서 그 정부과제 돈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장담을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게 검사가 빡시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허황된 말을 하긴 복잡한데, 이거 정말 정부과제 해본 사람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아니냐, 아무런 페널티도 없다, 얼굴도 다 목소리 다 가리고 한번 얘기해봐라고 하면 제 말에 싹 다 동의할 거예요. 정부 과제는 대부분 다 세금 낭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정부에서 밀었던 게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뭐 앞으로 핫하다. 그러다 보면서 날파리가 정말 많이 꼈어요. 그러면서 진짜 상용화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인공지능 뭐만 하면 냄새만 나는 막 이런 인공지능 가져다 쓴 게 태반이에요. 진짜 싹 다 태반이고, 이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던 네이트원 만들었던 그 개발자분, 근데 저보다 선배인데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 이제 그분이 저를 데려가려고 한 3번인가 저를 불렀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때가 한 3, 4년 전인데, 야, 우리 인공지능 계열이 솔직히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는 다 시작하는 단계인데 솔직히 여기에 전문가가 없다, AI 쪽에. 근데 그때 그 한 100억짜리 과제가 됐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해서 이 과제가 된 게 아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기업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나마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뛰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들이 돈 많이 날리고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AI도 하지 않으면서 냄새만 풍기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걸 알면서 정부에서도 돈을 좀 제대로 된 데 주려고 찾다 보니까 그나마 그 기업이 잘하는 거는 아니어도 할 줄은 아니까 거기에 100억이 들어간 거예요. AI 실태가 이래요. 그래서 정말로 정체가 있고 AI를 제대로 쓰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렇다고 AI를 다 까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제대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품은 진짜 많다. AI 시장이 제가 보는 시선이 딱 그래요. 진짜 인정할 만한 AI를 하는 데는 정말로 드물지만 그래도 있긴 있고, 그런 데는 잘 나가죠. 하지만 찾기 힘들다.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IT 분야가 제대로 정착해서 신입을 제대로 채용할 수 있는 생태가 마련해요.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이에요. 왜 이게 AI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야가, 저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파장이 일어날지는 몰랐죠, 사실 이게 나올 때. 아니면 전기의 발견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어떻게 쓰일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이 발견 당시에는 잘 몰랐고 그냥 뭔가 이런 과제가 나왔다 했는데, 이거에 또 막 많은 연구자들이 붙어서 또 만들고 하면서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걸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연구 분야죠. 이런 분야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저는 밀어줘야 된다고 봐요. 당장에 어떤 그런 게 없더라도 분명히 필요해요. 이런 게 우리나라 이제 초전도체 막 개발한다고 해서 뭐 지금은 약간 아니다라는 쪽으로 많이 가지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했다면, 비록 실패해도 이런 데는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야 뭔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굉장히 양심이 중요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정말 돈을 준 거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라는 어떤 이런 분야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분야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원해서 나오는 그런 제품의 접근도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정부가 과제를 돈 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기초 분야를 투자하는 느낌이 아니라 당장 실적을 내 라는 취지로 대부분 돈을 투자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AI를 넣어서 뭘 만들었다. 그러면은 너 실적 얼마야, 매출 얼마야, 어떻게 돼? 이런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정말로 AI가 필요해서 그거를 넣어가지고 과제를 만들어서 돈을 따지 않아요. 8, 90%가. 어떻게 따냐면, 이번에 AI가 대세래. 그러면 내가 하려는 사업에 AI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AI를 그냥 무슨 좀 괴기한 로봇 만들듯이 그냥 대충 찍어다가 AI 냄새가 나게끔 붙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소비자를 위해서 AI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서 AI를 넣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괴한 게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진짜로 내가 만들려는 서비스나 이런 게 확고하고, 여기에 정말 이 AI가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해 라고 하는 어떤 시너지가 맞고 시장이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AI가 나오는 거면, 그 회사는 비전이 있고 그리고 AI 전문가를 뽑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정말 많은 퍼센티지가, 이거는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할 거예요, AI 냄새를 나야 이 대세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신입이 제대로 채용되는 이런 생태계가 마련된 거는 회사의 역할이라고 봐요. 회사가 AI를 넣어야만 하는 어떤 아이템, 그러니까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여기는 필수로 AI가 들어가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기획력 있는 제품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AI가 들어간다면 좀 잘하는 AI 전문가가 이제 들어가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답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생태계가 어떻다라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t's go. Yeah.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